미국 FMCA가 끝나고 나서 이제 케빈 허시가 인터뷰도 좀 길게 하고 했는데 인터뷰 내용은 뭐 별 볼 일 없었고 일단 뭐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거는 TF팀 만들어서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동결은 했지만 연준 위원들이 뭐 9명은 앞으로 인상 가능하다. 뭐 9명은 동결 내지 뭐 하락 쪽에 1명 정도만 이제 하락을 베팅한 것 같은데 찍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케빈 허시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연준 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표 보면은 흔들려요. 그때. 직전 지표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굳이 점도표를 찍을 수 있느냐, 뭐 찍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래서 케빈 허시는 안 찍은 걸로 보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연준이 소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과 너무 잦은 소통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버냉키 이후로 이제 이게 강화됐던 부분들을 좀 약화시키려고 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점도표상으로는 당장은 채권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내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 국채 금리가 튀었죠. 한마디로 채권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4.5 근처까지 또 올라가니까 4.48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좀 발작이 나왔죠 미국은. 근데 시간외에서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을 보면 거의 1.4%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 오르는 거예요? 미국 선물.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는 그런 거죠. 굳이 이게 그렇게까지 뺄 이유인가? 그러니까 본장에서는 빼고. 본장에서 빼고 예, 지금 야간에서 올리는데 그러니까요.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미국. 그러니까 하루 전날 그 핑계로 한번 뺐다가 또 다시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걸 너무 지금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두려고 하니까 금리 올린데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결론만 보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던 이제 뭐 그 조방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빼버리죠. 그러게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원전도 아침에는 프리마켓은 좋다가 뭐 오후에는 또 빠지고 그리고 결국엔 또 반도체로 가죠 지금 다. 왜 반도체로 가냐면 어제 그 하락장에서도 버틴 거는 미국에서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비롯해서. 네. 그리고 또 시간 외에선 거기가 또 더 많이 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돌고 돌아 그냥 다시 반도체네. 네. 예, 요런 지금 이제 그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는 연준 위원들의 지금 스탠스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점차 바뀔 수 있다. 뭐 유가도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70불대 있는데 뭐 그게 육자 보이면 또 마음 바뀝니다. 유가. 네. 네, 뭐 69불, 67불 뭐 이렇게 되면 옛날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뭐 저는 뭐 두세 달 안에는 육자를 보지 않을까 보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지금 현재 해석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전기랑 전자, 뭐 무라타가 이제 급등하니까 전기도 갑자기 막 올리죠. 네. 무라타가 오늘 현재 10%에서 장중에 1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MLCC가 또 공급 부족이다, 가격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삼성 전기가 오늘 한 뭐 장중에 한 1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자도 힘을 내면서 이제 전자도 한 1%대 상승,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한 3%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FOMC 결과를 우리 시장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를 하는데 이게 코스피 쪽에서는 좀 쏠림, 다시 돌고 돌아 결국에는 확산의 양상을 약간 며칠간 보이다가 다시 반도체다, 결국엔 반도체다 이러면서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3%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260만 원 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신고가를 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삼전 닉스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닉스를 앞에 붙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만큼 닉스의 탄력이 워낙에 좋아요. 하이닉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보면 이제 내년 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이제 HBM의 비중이 많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적이. 예, 이제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이 이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거죠. 영업이익의 추가 상승률이 더 클 걸로 보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HBM에 대한 이제 영업 포지션, 그러니까 마켓 셰어, 그러니까 지금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30% 가까이 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죠.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는 전체 마켓에서 차지하고 있는 HBM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아직은. 예, 그러다 보니까 디램 좋은 거는 똑같은 거고 랜드도 똑같은데 HBM에서 좀 차이가 난다. 예,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마진은 디램이나 이쪽이 더 난다. 한동안은 그 이슈로 가지 않았었어요? 예, 그럴 때는 네. 이제 올해까지는 아마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마진을 더 올리지 못하죠. 연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급격하게 바뀌죠. 아, 예, 그러면 이제 디램의 상승분을 반영해서 HBM은 이미 2배 이상 가격을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포캐스트들이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조금 더 탄력이 붙고 거기에 ADR 상장, 미국 상장. 네, 상장 이슈가 있고 또 그게 8월인데 벌써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르면 뭐 7월 얘기도 나오기는 해서. 그렇죠. 뭐 이제 네. 그거는 미국 보면 뭐 빨리 되면 빨리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날짜가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나스닥 100까지 편입되면 더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필반도 들어가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랑 밸류를 빨리 맞추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좀 많이 붙어 있다.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는 억지로 끌려가는, 따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오는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억지로 끌려나간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냥 예, 약간 예. 맞춰서 적당히 좀 예. 어느 정도 가주는 거예요? 이미 밸류에이션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섰죠. 어. 예, 그래서 PER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오늘도 뭐 어제인가 어제도 보고서가 나온 거 보니까 PER을 한 8배까지 이제 보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이미 10배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6.79배, 하이닉스가 6.97.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이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벌써 한 7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6배 중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시총도 많이 붙었고. 그렇죠. 네. 이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어디나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하이닉스가 지금 좋은데 하이닉스를 안 사고 하이닉스가 이 정도 가면 삼성전자 따라가겠지, 뭐 하고 또 사시는 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따라간다는 의미가 그거였군요. 네. 하이닉스가 PER이 한 7배 정도 이제 도달을 했고 삼성전자가 한 6.8배 이렇게 되니까 또 시총도 좀 붙어가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면 삼성전자를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좀 역발상으로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따라갈 테니까. 그렇죠. 뭐 이런 관점으로 따라간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 자,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MLCC 뭐 비롯해서 호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삼성전기 7%대 올라가고 있고 218만 원.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진짜? 와, 너무 놀라워요. 오늘 221만 원까지도 네, 찍었었는데 신고점이고요. 삼성전기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기판 쪽은 이제 일본의 이비덴, 그다음에 이비덴과 무라타를 합쳐놓은 게 삼성전기다. 근데 두 회사 모두 지금 뭐 내년 가이던스 대비해서 한 70배, 80배 이래요. 그러니까 합쳐놨다는 게 뭐예요? 장점? 삼성전기가 다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둘 다 하는 거죠. 이비덴은 아. 일본의 이비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네. FCBJ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삼성전기는 그것도 하고 거기에 또 MLCC는 무라타가 1등인데 삼성전기가 2위죠. 그럼 이 두 개를 다 하는 게 전기다. 그렇죠. 오. 예. 근데 지금 무라타가 오늘 12% 올라오고 있고 현재 이비덴이 8% 올라오고 있어요. 이비덴은 완전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무라타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지금 신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딸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도 아침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한 1.2%까지 갔다가 예, 오히려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일본 시장을 눈치 보다가 예, 거기가 올라오니까 그럼 여기도 신고가를 안 내면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냥 기술 단순 비교해 보면 230-40만 원은 오늘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와, 그러니까 무라타와 이비덴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12개월 포워드는 거의 90배 이상 올라와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내년 거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72배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내후년 보면 한 50배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 시장이 좋으니까 적어도 한 2, 3년은 좋지 않겠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년치 정도를 한 1년 반 이상을 땡겨오는 것 같다. 네. 예, 그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쇼티지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네네. 예, 오늘 같은 날 보면은 기판주들도 좋잖아요, 우리가. 아침에는 뭐 심택 같은 회사들도 급등했다가 내려오곤 했는데 한 4%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비den이 달리면 기판주들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는 과정을 보이고 삼성전기로 쏠림이 나오지만 생각보다 안 빠지죠. 다른 기판주들도.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기판보다는 MLCC로 올라오는 건데 여전히 기판도 좋다. 이비den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삼성전기는 MLCC도 하고 기판도 하고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이비den 이쪽이 워낙에 잘 가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잘 가는 게 굉장히 뭔가 얘기가 된다. 논리가 성립을 그렇죠.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MLCC 쪽으로 좀 더 봤을 때 오늘 삼화 콘덴서의 탄력도가 더 좋거든요. 지금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26.2%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네요. 삼성전기가 이렇게 가는데 삼화 콘덴서 좀 덜 갔네? 뭐 이런 관점일까요? 오늘 삼화 콘덴서의 급등도 좀 짚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MLCC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삼화 콘덴서는 약간 조금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가는 쪽에 많이 하죠.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태양광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MLCC도 종류가 굉장히 많군요.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삼성전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삼성전기가 납품하고 있는 MLCC가 자동차용부터 시작해서 한 10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삼화 콘덴서는 그 중에 이제 약간 좀 니치마켓 같은 약간 작은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낙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시가총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삼화 콘덴서가 더 빠르게 올라올 때는 더 빠르게 올라오고 빠질 때는 더 빠르게 빠지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더라도 아직 가이던스가 없는데 올해 못해도 삼화 콘덴서가 한 200억 정도 번다라고 얘기를 작년에 한 129억 벌었고 잘 나갈 때 한 300억까지 벌었거든요. 그러면 300억을 예상을 해보면 300억 대비했을 때 한 60배, 60, 70배 정도 돼요. 지금 PER이. 그러면 생각보다 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기 비교했을 때는 좀 싸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쫓아가는 거죠, 이것도. 네. 근데 이게 왜 더 많이 올라가냐라고 하는데 차트 보면 여기가 좀 덜 올라왔어요. 늦게 따라갔죠.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는 가정하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기를 그냥 200만 원이라고 퉁치겠습니다. 200만 원, 지금 삼화 콘덴서가 20만 원 정도잖아요. 누군가한테 1000만 원이 있어서 MLCC 관련주를 난 사야 되겠다. 그럼 삼성전기예요, 삼화 콘덴서예요? 삼성전기는 5주밖에 못 사고 삼화 콘덴서는 그래도 50주 살 수 있잖아요. 네, 삼성전기 사겠습니다. 저. 그래도 전기를 사야 된다. 이제 콘덴서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급등락의 이 폭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안정적인 삼성전기를 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특징적인 종목으로 HL만도 좀 꼽아주셨는데 오늘 좀 등락이 있네요. 상승하는 것 같다가 지금 하락 반전에 있거든요. HL만도가 차량용 어떤 부품, 그렇죠? 차량 부품 쪽으로 해서 또 로봇 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최근에 좀 급등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차와 현대차 외에 이제 자동차들의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HL만도인데 현대차의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도 액추에이터를 29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하겠다라는 것들도 계획이 나왔었고요. 일단 모비스와 함께 이제 액추에이터를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HL만도가 될 텐데 이 회사를 그럼 굳이 왜 모비스가 있는데 또 선택을 했을까? 물론 독과점 이런 이제 공정거래법 이런 것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만도는 열 처리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온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열 처리도 한다라고 이제 열 처리가 뭐 열을 빼주는 건데 한마디로 냉각을, 냉각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공냉식 할 거냐 뭐
그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순행식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도 여러 가지 맞아요. 종류가 있는데 네. 보통 요즘 다 공냉식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이제 그 로봇의 미세한 열을 빼주는 뭐 그런 것까지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저평가받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리포트가 나오고 하면서 늦지막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밸류는 사실은 지금 모비스보다 비싸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만도가 조금 더 먼저 치고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따라잡았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워질 수 있다. 근데 현대 모비스가 가면 또 같이 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주 하나 주실까요,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쏠림이 지금 나타나서 좀 미리 약간 요거를 언젠가는 또 확산이 되겠지를 미리 생각해서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 좀 공략을 미리 잡아봐야 되는 종목이 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적 좋은 회사들이 리포트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HD 건설기계. 실적은 아마 예상은 전분기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슷하거나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왜 보냐면 수주 잔고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계약해서. 그러니까 굴삭기를 파는 건데 굴삭기랑 이제 우리 방산 쪽에 들어가는 엔진들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이 그 무거운 철덩어리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 말 그대로 장비 이런 쪽이 그렇죠. 예, 네. 거기에 이제 보면 뭐 우리 현대로템이라든지 이쪽에다 엔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건설기계 보면은 4월 28일 날 21만 원대까지 갔다가 네. 지금 14만 원대까지 밀려 있죠. 오. 최근에 한번 올라오려다가 지금 16만 원에서 걸려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HD 건설기계는 조금 더 이 뭐 재건 이슈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그거는 뭐 당연히 더 수요가 있겠죠. 있는데 지금 유럽 쪽 수요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쪽 수요가 또 많아요. 지금 자원 광산 개발이 지금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굴삭기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재건 이슈까지 붙어준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한 18에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은 5% 빠지고 있는데 오늘 뭐 종가 무렵 정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목 잡기 차원에서 한번 일부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14만 원을 지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1선 잘 지켜주고 돌아선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반도체나 일부 종목 쪽으로 좀 쏠려 있지만 수급이 좀 퍼질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길목을 좀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HD 건설기계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 이렇게 쏠리는 장은 사실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특히 빨간불이지만 코스닥은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 상승 하락 종목 개수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대표님? 지금 이제 코스닥은 아마 정책 이슈를 좀 기다릴 거예요. 7월 달에 이제 승강제 얘기 나오고 어제 단독 기사에 따르면은 70개 정도를 프리미어 리그로 이제 붙일 것 같은데. 일부에만 프리미어 리그로 70개. 네, 70개 정도. 원래 100개 예상했었는데 네. 이제 뭐 50개 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네. 한 70개. 물론 이제 단독 기사긴 하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7월 달에 발표가 되니까 그 기대감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 8월에 또 이제 국민성장펀드 또 2차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 보면 오히려 여름에 더울 때 조금 코스닥은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소부장들도 보면은 오늘 뭐 아까 이재모 대표님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전공정단들은 여전히 좋아요. 뭐 유진테크, 원익 IPS, 뭐 PSK 테스 이런 종목들은 약보합 아니면 상승하고 있죠 오히려. 예,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또 힘을 또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다가 주저앉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굳이 나쁠 이유가 없는데 뭐 한번 제가 볼 때는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 예, 그러면 2차 전지도 지금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뭐 나쁘진 않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왜 이렇게 코스닥은 왜 이렇게 빠지냐? 뭐 오늘 코스피 9,000 가는 것보다 코스닥 900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비관적인 너무- 얘기들이. 너무 마음 아픈 얘기네요. 예, 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 어디선가 말씀드렸던 건데 네. 코스닥은 1,050포인트를 위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한데 안착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 시도하다 실패했고 이번에는 아마 두 번째 시도에는 올라가지 않겠나. 오늘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코스닥 기업들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죠. 거기에 취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FOMC를 이제 천천히 또 소화를 하다 보니까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건 안 빠졌잖아요. 네. 물론 상승폭을 줄였지만 뭐 그런 영향도 있고 일본도 잘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서명을 했다. 예, 뭐 지금 이런 뭐 이슈도 전자 설명으로 끝내고 오히려 뭐 그러니까요. 제네바에서 만나서는 핵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빠지냐? 대표님 말씀으로는 7월 1일 뭐 30주년 행사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썸머 랠리를 코스닥 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네. 그 예의상 그 금리 올라간다니까 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의상 빠져주는 거예요. 예, 뭐 금리 그렇게 올라가- 뭐 빠지면 화났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편하지 않나. 네. 어제 바이오의 반등이 좀 의미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같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D&D 파마텍이 오늘 2.5%까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이제 또 바이오텍 회사들한테는 또 온기가 좀 오후장 가면 좀 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